이번에 엄청 심의를 기울였구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관상 예, 예. 자기가 일반적인 어떤 상식이나 행사를 해본 경험에 의해서 한 거 내가 충분히 이해를 애쓰고 수고를 했는데 최소한도 여기서 예를 하나 지켜줄 게 있는데 우리 방장 스님은 몇 명 하시고 어차피 의식은 저 전도 의식은 불교식으로 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 방장 의식은 이건 위령제고 하니까 증명법사로 별도로 모셔야 돼. 거기다 본문에다 넣는 건 아니야. 그분한테는 예의가 아니라고. 그리고 이제 좀 발전을 해서 앞으로 충남에서도 할 때 당나라 하면 중국 아니야. 또 소림사 방장 쪽엔 이미 얘기를 해놨는데 올 수는 없어요. 지금 형편상 보낼 수도 없는 형편이에요. 그저 법어를. 또 일본도 내가 여기 스님도 옆에서 보셨지만 일본 백제 때 최초의 절이 대판에 있는 사천왕사가 있어요. 사천왕사 구 한 종로구 그냥 구가 사천왕사 구인데 그 사천왕사 절이 백제 때 제일 처음 일본 가서 절을 진 절이 그게 있는데 그 면적이 47,000평이에요. 시내 대판 제일 중심지에 거기 관장이 오면은 일본 불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분한테도 이 보고를 하고 중국의 소림사 방장한테도 보고를 해서 앞으로 정말 제대로 당진사 하면 그 방장들을 다 여기 모실 수 있도록 내가 그걸 주선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생각을 한다면 제가 우리 저 스님은 방장 스님은 증명법사로 거기다 좀 별도로 해드리는 게 예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좀 예우를 해드리는 게 좋겠어. 예. 여보세요? 예, 정육점요? 지금 정육점 안 지나가요. 여기는 제가 한번 해광역은 바로 옆에 담벼락에 조그만 골목이다니까요.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이제 대장님 중요한 해광역은 옆에 담벼락에 차 대어놓고 축사 그쪽 한 50m 들어가면은 벽이 걸려 있고 이날 그 서술하게 장애인 장애인 주황색 그 담벼락에 행사가 같은 날 절처럼 같은 돼 시간에 있어요. 있습니다. 예? 충남 예, 연장 걸려 있어요. 당시 종합운동장. 예. 아, 그 놓고 다 써놔주세요. 그런데 이제 그건 또 그렇다 분명히 치더라도 있는데 그걸 못 찾고 있어요. 이제 2년 동안 하면서 이 당진 이 사람들이 이걸 참석을 안 했잖아요. 축산 보내고. 근데 지금 그게 아무래도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제가 존칭 엄청 상합니다. 이걸 내 교정 보면서 이 헤드 쓰면서 기분 되게 나쁜 거야. 솔직히 이거를 뭐야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제가 교정 봐야 되고 이 글을 달아주는 겁니다. 이 형식이라는 게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 그리고요 또 하나 제가 이 뒤에 그래도 그 1400년 전에 그 회장 대사도 하면서도 불교하고 그렇게 깊은 인연인데 그럼 그때 불교가 왜 전쟁을 했나 이거야. 그 제일 그 꽃이 필 때인데. 그런데 그러면 화합을 했어야지. 그게 근데 사람을 죽였고 지금 뒤늦게 1400년 지나서 우리가 참여한다고 정말 슬픈 일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누구나 다 참여해서 하는 건데 마치 시작을 이건 회장님이 불자이시고 또 스님이 또 스님이시고 하니까 그렇게 이나마 하는 거예요. 근데 증명법이라는 건 불교에서는 통해요. 근데 저만 하더라도 어쨌든 누구보다 호국불교 사랑하고 스님한테 일을 하는데 우리는 전부 다가 이제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럼 불교의 어른이 공론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증명법이라는 걸 일단 우리가 예의를 해주는데 별도로 증명법사는 사실은 우리 이번에 몰랐는데 불교사 되고. 박재진 소장님이 독실한 카톨릭 신자야. 그리고 지역의 카톨릭 박해한 그 감옥에 대한 논문을 이번에 발표해요. 내가 또 놀랬어. 저런 훌륭한 불교 카톨릭 신자가 있는데 자기는 내색을 안 하는 거야. 그럼 거기 있는 해미 겉대갖고 유명한 성진 신부들 그동안 뭐 했냐 이거야. 평화를 전하 사랑을 주장하는 걸 왜 이런 데 참석을 안 하냐 이거야. 그건 하느님을 찾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여러 흐름에서
지금 굳이 저는 제가 편견을 가지지 않으려고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이런 유명한 건도 있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100번 그래서 그런 아니 그거 그러니까 100번 그걸- 얘기하는데 글쎄 내가 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스님을 모시지 말어. 아이 그럼 또 아니야 안 그런 거야. 스님을 적어도 수독사 방장 정도 모시면은 위상이 불교의 위상이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위상도로 봐서라도 수독사는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수독사가 본사야. 거기다 방장이면은 우리나라 대단하죠. 최고의 어른이에요. 아, 그럼요. 그렇다면 예. 별도로 고문자리, 고문은 속인들이나 하는 거고 예. 불교 쪽에서는 증명으로 쓰니까 그렇게 넣어주는 게 예의다 이런 얘기지 이게 절대 꼭 그렇게 해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스님이 보면 이걸 스님이 보면 아 이놈들이 불교도 모르는 놈들이 뭐 이러는구나 이러신다고 그분은 그럴 뿐이라고 사실은 충분히 다 그러니까 말씀 다 예. 이해가 되고요. 내년 행사는 설사 또- 이게 다른 예, 예, 일반적인 그것을 행사를 하더라도 또 증명으로 모시는 게 절대 예예. 아니, 잘못된 거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럼. 저 불교 예우를 할 수 있는 그럼 이- 하는 거예요. 저 팜프렛을 좀 이제는 단장스님께서 좀 하시도록 가만은 옆에서 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지금 서 회장님이나 우리 그 회장님들이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수덕사람 위치가 우리 전국 사사 중에 법통이 우선입니다. 최우선입니다. 이 경어 망공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계종이 법통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최고 수정선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불교 조계종뿐만 아니고 불교 자체의 큰 어른이시 되는 거예요. 그분이 뭐 법이 얼마나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제 예우 차원을 말씀하신 거니까 다음에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되고 제가 겸해서 제가 이 말씀을 꼭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제가 왜 몸이 이렇게 힘드냐 이게 이제 행사할 때 몸이 힘든 거는 제가 깨고 왔는데 이번에 진짜 너무 심하게 겪었어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강사님 금방 이야기한 그 이야기 전번에 그 이왕 목사한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기 전에 그 이야기 했죠. 근데 이왕 목사 문제가 아니고 불교가 이게 잘못된 게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나라, 일본, 그 고구려, 신라, 백제 전부 불교가 융성했던 불교가들이에요. 큰 스님들도 많이 계셨고. 그런데 이 전쟁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느 스님이 혹을 바가지를 물을 먹고 일체유심조를 깨달은 건 뭐냐면은 바로 그거였다는 거죠. 얼마나 참담하게 느꼈습니까? 그럼 어느 스님이 느낀 거예요. 내가 그걸 이번에 절실히 느꼈어요. 그 길에서 본 그게 게 몸이 엄청 아픈 거예요. 죽은 영혼들을 보니까 예, 그게 원호 스님이 뭐 끝까지 예. 들어와가지고요. 그리고 원호 스님 입장에서 볼 때는 불교 지금 자기가 공부하러 가려고 가는데 현상 상황을 딱 보니까 그게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 해골 바가지에 쫙 널렸거든. 그 당진 앞바다니까. 해골 널렸으니까 이게 무슨 꼴인가 하고 보니까 그 많은 부처님의 법을 행한다 그러면서 결국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많은 살상이 일어났다. 그걸 원호 스님이 크게 깨친 것 같아요. 이건 역사에 전혀 없어요. 근데 나는 이번에 그걸 느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원호 스님이 참으로 대단해. 그래서 가던 길을 갔다가 받고 하고 그 다음에 무예가를 부르면서 정말 그 무예춤을 추고 다녔었잖아요. 대한스님이 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참 이 불교의 그 책임이 크다는 것이 이번에 착시 내가 한마디 깨달아 썼어. 봤어요. 썼어? 썼지. 내가 더 심하게 쓰려다가 이건 회장 생각나고 우령 생각나고 바라망이 생각났어. 아 진짜요. 이번에 저승길에 얘기 안 할 사람 아니잖아. 그게 나한테 한마디 하잖아. 알았어. 서기자님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어느 스님 입장이라면은 이걸 분명히 생각했었거든요. 여기 제가 한번 요것만 읽을게요. 이것도 좀 수치어가는데 널리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시대 인물인 신라의 원효와 의장 스님은 당나라로 불법 연구 유학길에 오르는데 이 지역을 거쳐 바다를 건너야 하는 도정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룻밤 유숙으로 깨달음의 세계와 불법의 거룩한 위력을 알게 된 한 장면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각인되어 잘 알려진 설화로 남아 있습니다. 의상 스님은 원효 스님과 헤어져서 당나라로 구업 여정의 발걸음을 이어갔고 원효 스님은 새로운 삶의 구경을 열고 신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 두 사람 부도자가 보여준 삶의 아름다운 세계는
시대를 넘어서 스님 영역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사회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신의스러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내가 몇 자 쓰려 하다 쓰고 지워버렸어요. 아니 써야 돼. 써야 돼. 진짜 써야 돼. 아이고. 근데 이제 우리 제가- 방송에 애쓰셨는데 내가 한 말씀만 예. 드릴게요. 지금 저 단산이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때 참는 거 알아요. 충분히 아는데 원효 스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서가세존도 팔만대장경의 말씀들이 다 현장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중생 제도하는 말씀을 그 자리에서 그 환경 속에서 설법을 해주신 게 팔만대장경. 법화경, 화엄경, 금강 이게 전부 현장에서 본 사실대로 제자들에게 그냥 일러준 그 말씀이 오늘날 팔만대장경이에요. 한마디만 더. 부모 은중경이 불교에서 나온 겁니다. 네가 아무리 효성이 지극한 자식이라 하더라도 너희 부모의 갚는 은혜는 아버지 어머니를 양 어꺼에다 이렇게 모시고 업고 모시고 몇 겁을 이 돌아도 살아도 넌 그 부모의 은혜를 못 갚는다. 이 말씀을 부모 은중영에 서셨는데 그건 무슨 소리냐? 1200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시다 보니까 공동묘지가 나와. 그 공동묘지가 오래됐으니까 뼈가 뭐 많이 틀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그 엄청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그 뼈 무다기에다가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이 사생의 자부야. 최고의 어른이야 자관 이 지구상에서. 근데 저를 삼배를 해. 그 뼈 무더기에다 대고. 그러니까 의아한 거야 여기 따라오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란존자가 제일 옆에서 모시던 지자인데 아란존자가 부처님이시오. 사생의 자부이신 어떻게 부처님 같으신 분이 뼈 무다기에다 대고 저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얘야 알아라 얘기를 들어라. 너희들이 보질 못해 그렇지. 수겁 전에 전생에 저 뼈 무더기는 전부 내 조상의 뼈 무더기야. 내 아버지 뼈일 수도 있고 내 어머니 뼈일 수도 있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 전생의 아버지 어머니 뼈를 보고 그러지냐? 아니야. 아니지 않냐. 그래서 내가 절을 했어. 근데 잘 들어라. 뼈 중에는 굵고 싱싱한 굵은 뼈가 있고 간을 차고 거무스러운 뼈가 있는 거야. 그 굵고 침센 뼈는 아버지의 뼈고 가늘고 거무스러운 그 연약한 뼈는 어머니의 뼈야. 어머니는 10달 동안 뱃속에서 그걸 키워서 10달 견디면서 출산한 이후에 8som 너말의 젖을 먹였다. 내 젖을 짜서. 그러니까 어머니의 뼈는 그렇게 연약하고 볼품이 없어. 근데 그걸 보통 사람들이 모르지 않니? 그 어머니가 아까 말씀한 대로 몇 겁을 어깨에 모시고 우리가 지구를 수백 번 수천 번을 돌아도 그 은혜를 다 못 갚느니라 하는 얘기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런 현장에서 충분히 일러준 게 팔만대장경이에요. 예, 법당마당에 잘 놔뒀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불교가요 대단히 과학적이고 하세요? 예, 사상적이고 예. 말할 수 없는 세계 인류의 인연법을 일러주신 말씀이 불경이에요. 이건 우선 종교 이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안다고 하면요, 불교, 기독교, 캐톨릭 경계할 거 없습니다. 그 병 무너뜨려야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다 물었더니 지난번에 회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제 지역사회에서 이제 무속으로 모으니까 그것을 그렇지. 흡수하는 거는 개신교, 천주교도 다 제의식을 와서 지금 하는 거로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하기로 다 목사님, 신님한테 다 와서 해준다는 허락까지 받았어요. 이제 받았는데 예상관계로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좀 멈춰버렸어요. 해주신다고 했는데 고맙습니다. 왜냐면은 천주교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의식을 하자면 한 20여 명 교인들이 와서 신부님하고 같이 그러시겠지. 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교회도 마찬가지일 테고 이제 그거를 불교도 마찬가지고 스님들끼리 여럿이 모여서 하시는데 그게 참 우리네 그냥 인사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섣불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니다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가는 걸 하고 올해는 다시 앉는 거로. 그러니까 내년부터는요. 예. 캐드릭 신부님 다 모시고 뭐 목사님들 이렇게 다 하지 말고 예. 오시는 건 얼마든지 오시되 예. 의식에 들어가는 식순에는 예. 목사님의 기도, 예. 신부님의 기도 너드리면 되지 의식을 별도로 그래서 더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올해는 예. 모은 거는 그렇자면은 네. 그분들한테 예의를 갖춰드리는 거는 그럼요. 뒤에 할 수 있어요. 우리 개벌 걸개라든지 이런 네. 게 있잖아요. 그걸- 그런 걸 또 그걸- 가려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또 그걸 가려드려야 되는 것이 또 예의고 그래서 아 가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복잡해요. 그거. 복잡해. 아유, 그렇구나. 그럼 다음에 이제 따로 만들어줘야 예, 돼.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니 다른 그 자리에서 해야 장점이 있는 되니까. 거야. 아니 그러니까 기도만 해드리면 돼. 아니, 천주교는 특히 안 그래. 왜냐면 그래요? 우리가 그런 게 국장님이 할 때, 대통령이라든지 돌아가셨을 때 각 종교 의식이 있잖아요. 있죠. 그거를 요번에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거 똑같이. 그러니까 천주교는 대전 교구 차원에서 오셔서 하기로 지금 했는데 그것이 하다 보니까 시행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준비가 안 되는 근데 이제 박 선생님이 한 가지 이해를 해주실 그러려면 거예요. 따로 단을 지금 네. 불교에는 의식 자체가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끼워 맞춰지는 그런 과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 그 문화유산에 등재된 영산제 보존회라는 것은 그 불교만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불교의 그런 아주 절대적인 고유한 전통적인 의식이 영산제 보존회예요. 그래야 극락 간다, 전당 간다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세계적으로 이미 증명을 해줬어요. 세계 문화유산. 그래서 그걸 줄여서 여기 부분 한번 하는 거예요. 그건 좀 이해해 주세요. 아니 저는 크면서 그렇죠. 큰 스님한테 그럼. 용돈 얻어가면 의도 쓰고 명절 되면 가서 세배 오고 네. 저는 그것도 종교가 잘했는데 카톨릭이지만 그렇게 음, 가서 돈을 의도들한테 이제 필요한 기록받고 돈을 그러죠. 그럼. 컸거든요. 전입값 한 20만 원. 그러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당일날 돈 10시에 20만 원 들고 장애자 선임 이제 협회에서 하는 그게 이거 있잖아. 거기에 연합을 내민들이 쫙 가기 하고 그거 50만 원 주기로 했어. 그 사람 이거는 설사 시간 관계를 못 얻더라도 이겨서 어떻게 정리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뭔 자수지? 여기만 축사 보낸 거지. 자수요. 네, 독도 올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저 아가씨부터 그냥 전문가도 보면 여기 저 글만 써 보낸 거지. 세들에서 왜냐 그러니까 지가 그저 이럴 때 한번 얘기한 게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 행사 때문에 참석을 못 한다고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아, 왜냐면은 이 기획은 이 양반들이 1년 1년 전에 그럼, 다 알아. 기획이 날짜가 잡혀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정상적인 아이들도 예. 장애자가 되는 것은 90%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아이도 교통사고 나지. 예. 또 무슨 아이 떨어지지. 전날 또 방구dom하고 선천적으로 나오는 애들 있지. 중앙제 또 후천적으로 또 지는데 그런 그 거야. 제목값이 그러니까 이런 데 가서 표 하나 얻으려고 얘기했지 여기는 안 제목을 나타나는 찾아 요번에 방구dom하고 날짜 내년에는 그랬어. 물론 간단하게 올해는 하는데 도지사가 축사를 보내줬는데 김태웅 응. 도지사가 그게 아주 이진복 그래. 진보를 잘 됐어. 난 그게 걱정돼서 그렇고 못 온다고 해서 수술하기 제가 필요 없다. 단언은 할 수 없는데 희망적인 것이 내년에는 우리 동네 그 어촌계가 돈이 많아요. 왜냐면 1년이면은 발전소에서 몇십억씩 그 지원을 받아요.
그 민원 관계 때문에 그게 있고 또 올해는 지금 늦게 예산 신청해서 안 됐는데 내년 예산에는 발전소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되면은 제가 올해 예산을 아주 이렇게 해서 출입한 30만 원. 단상선님께서 그 행사에 들어가는 경비 뽑아준 뒤에 제가 두상을 조금 저 더 우리 업해가지고 메인 제출을 상은 했어요. 올해 좀 들어갔어요. 당연히 그러니까는 그 그것을 메인상은 해준다라고 그만하면서 다 그러면 하게 되는 내년에는 예산 걱정 없이 서울 분들은 행사만 와서 음식하고 해주시면 100만 원에서 150 정도 사고. 충분한 가치 좀 뭐라고 할까요? 고맙습니다. 보수라고 정말 말씀드리기는 네, 조금 배우십시오. 질스럽고 충분히 인사를 할 수 그리고 있는 떡을 그런 것을 지역하고 한 같이 한만 그럼요. 하는 행사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렇게 될 것 먹을 수 같아요. 있고. 그 지역에 올리는 정착이 거. 되도록 우리가 옆에서 예,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삽cep판 했으니까 그럼, 내년에는 그럼 좀 이뤄야 지어야 되는 거고 그럼. 그래서 지금 요 드렸던 요거 보면은 네. 다 지역사회에서 다 네. 참 유지그룹에 들어가신 그러게 분들 말이에요. 오늘 다들 모이셨다 지금 회의 지금 중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결과는 뭐 어떻게 뭐 좋게 나오겠죠. 관심을 기울이는 것마다 고맙죠. 그렇게 돼야 되고. 또 이용군 회장님 목소리가 벌써 젊어지셨어. 내가 그러셔요? 저는 느끼는 것이 아주 의지가 해갖고 막 그냥 아주 그래서 내 기분 좋더라고. 그리고 유령비 채우는 문제는 뭐 의지를 분명히 갖고 계신가요? 예? 유령비 채우는 문제. 그거는 좀 여기서 지금 선생님께서 안을 넣는데 거기까지 요번에 넣기는 그렇죠. 내년은 하여튼 계획을 앞서가는 것 같다고 네. 그것은 다음에 넣자고 해서 그것을 좀 했거든요. 지금 실은 거기에 가야 될 것이 그 지금 위령 비호고 또 하나는 관계통 비문을 또 세우는 게 있어요. 지역사회에서 아 거기 관계도 대왕 비문을 비를 세워야 써요? 돼요. 왜냐면 그건 아주 대단히. 관계통 비문에 네. 그 성문에 지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성문 지명이 그 1600년 전 관계통 비문에 나오는 거니까 얼마나 그런. 역사적으로 중요해요. 그런. 그러니까는 같은 위치에다가 세우면은 거기다 세우든지 이 관계통 비문은 지금 발전소에서 훼손을 시킨 거예요. 그 발전소 세우느라고 짓느라고. 그러니까 그건 참 다행히 요번에 역사 증명한. 예, 발전소를 갔더니 본부장실에 한 7, 80cm 되는 그 관계통 비문 축소판을 갖다가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통하는 게 있구나. 예. 그래서 지금 그 관계통 비문에 성문이라는 지명이 나와 있고 그것을 당신네들이 훼손이 있으니까 이거는 당신네들이 결제 해제해야 됩니다. 이랬더니 수긍을 하더라고요. 역사적 근거가 있으니까 참 좋네. 그런데 이제 박 선생님 그 시간이 되거든. 예. 10월 달에. 예. 광개토 대왕 발에 있는 광개토 대왕 비하고 똑같은 예. 돌에다가 예. 그 지역 돌에다가 예. 똑같이 탁본을 해서 새겨가지고 예. 직접 예. 그 돌에다 새겨서 그걸 거기서 발에서 모셔다가 예. 요 삼성리에다 모신 데가 있어요. 예. 그 죄를 내가 송춘 입에서부터 아닙니까? 그게 송춘? 아니야. 삼성리에요. 삼촌은 의정부 하는데. 삼성. 요 삼성. 내가 그 일에서부터 지금 10몇 회를 예. 저 사회를 봐줘요. 진짜 잘 해놓았어. 행사 때 딱 그대로. 그걸 하는데 금년에 내가 날짜가 이제 내일 모레 연락이 와요. 그래서 내가 그걸 또 저 제복까지 다 만들어 입혀서 그 제를 지내고 있는데 거기 한번 구경 오십시오.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네. 지금 이 행사 지금 회의여부는 격가지로 지금 나가는 그럼요, 일인데 그럼요. 전국에 음, 관계통 비문이 13개가 서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행정관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운 것이 6곳이 있고요. 제일 크게 있는 것은 독립기념관, 또 거기도 지금 내 일부러 말씀대로 가봤습니다. 파주라든지 지금 고향, 네. 지금 이제 한강 중심에서 관계통 이쪽을 휩쓸고 갔으니까 그러고 또 충주에도 있고요.
그렇게 있고 지금 전국에서 제일 광개토왕 비문에 지명이 많이 나와 있는 데는 서산군이에요. 서산군은 제가 조사한 거로는 6개 지명이 나와요. 광개토왕 비문에. 예, 그거는 학계에서는 그 6개 지명 날 좀 나중에 하나 예, 제가 좀 보내주세요. 예, 예. 그저 이번 내가 그저 아이고 내려오시면 드릴게요. 네, 네. 행사 때. 네, 어, 발표하려고. 광개토왕 비문에 58개 성이 나오는데 그간에는 학계에서 한강 2부까지만 내려왔다라고 저 학계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일본의 사카이 교수가 충청도까지 휩쓸고 갔다. 그러니까는 아, 일본까지 가셨는데 뭐 예, 그러니까 그 그런- 시대, 그 이제는 시대에 따라서 395, 6년도 얘기예요. 이제 뭐 이 충주 쪽은 청주제 뭐그 뒤에 이제 남해까지 내려간 거고. 맞습니다. 예, 예.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한번 더 예, 예,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예, 내가 조사한 걸로 봐선 광개토 대왕 예. 그저 일본을 쳐들어가서 예. 그 후손이 3대가 천황을 했어요. 예. 광개토 대왕 후손이. 그걸 내가 어디서 자료가 나왔어? 자료에 있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저- 그걸 내가 일본서 얘기를 한번 해줬더니 아주 놀래더라고. 저기 여기 또 광개토 대왕 비해서. 예. 그건 네, 나중에.